정리를 잠깐 하면 172번이랑 173번은 이게 이제 패턴을 찾아가는 함수 유형에서 가장 기본적인 유형이야. 문제가 쉽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넣어보고 여러분들이 체크를 한 다음에 아 이렇게 방향을 잡아가는 이게 공식이 있는 게 아니라서 이거는 풀어보라는 거예요. 이거는 풀어보셔야 돼. 요 두 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172번 같은 경우 넣는 값이 x 곱하기 y인데 그게 각각의 합으로 각각 넣은 것의 합으로 정리가 된대. 그러면 여기서 이제 기억, 니은, 디귿을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뭘 넣어봐야 될까 이 실험을 해보는 거야. 알겠지? 공식이 있는 게 아니니까 이렇게 넣어봐서 정리를 하면 되겠고요. 마찬가지 173번도 지금 F에 1010 넣은 결과를 구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가를 보니까 10 넣은 게 10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출발하면 돼요. 그러면 나 조건을 보면 x에다가 10을 넣으면 좌변이 f14가 되거든. 그러면 우변이 x에다가 10 넣은 거니까 f10 더하기 1분의 f10 빼기 1. 그래서 계산을 할 수 있어요. 맞죠? 가에 f10이라는 값이 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f14를 구한 거야. 그 다음에 x자리에 다시 14를 넣으면 f18이 되겠죠? 그럼 방금 구한 f14를 가지고 f18을 또 구할 수 있어. 그런데 이렇게 해서 어떻게 1010까지 가? 이렇다라는 거는 숫자가 엄청 크다는 얘기는 뭔가 패턴이 나온다는 얘기야. 알겠죠? 그래서 그 패턴을 찾아서 결국은 F에 1010까지 가려면 이 패턴이 몇 번 지나가는지 요거를 따져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얘도 기본적으로 대입을 해서 숫자 계산을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넘어가서 우리 C 174 여기서부터 해볼게요. 내용 잠깐 봅시다. x는 a, b, c 이렇게 원소를 가지고 있는 집합이고요. x에서 x로 보내는 함수를 이렇게 정리를 했대. 함수가 복잡하면 그래프 그리기가 조금 어렵지만 이 녀석은 그렇게 어렵지 않지, 그지? 그래서 이거 그래프 한번 그려봅시다. 조그맣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정도가 마이너스 3이라고 지정해 볼게요. 이렇게 되면 그때 마이너스 3보다 작은 방향, 왼쪽 방향은 함수값이 마이너스 6이래. 마이너스 6은 여기 아래쪽 어딘가에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파란색으로 표현할게요. 마이너스 3의 등호는 없고 빵꾸. 그 다음에 왼쪽으로니까 이쪽에 이렇게 그릴게요. 좀 잘 보이게 밑으로 옮길게. 여러분들은 그리던데 그리세요. 자, 이렇게 생겼다. 자, 그리기 쉬운 데부터 먼저 그릴게요. 그 다음에 2라는 기준으로 여기가 2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2를 기준으로 오른쪽 2보다 클 때는 함수값이 4래요. 그럼 이 정도가 4라고 한다 그러면 2보다 큰 부분이니까 역시 빵꾸 내고 오른쪽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죠. 그래프 그리는 게 필수는 아니지만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이 이제 사이값인데 마이너스 3 이상 2 이하는 3x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면 얘는 1차 함수니까 이게 경계 끝에 값을 찾아봅시다. 2를 집어넣으면 3이 600이니까 4네요. 오, 그래서 정확히 4를 채우고 그어주면 돼요. 두 번째, 마이너스 3일 때의 값은 마 9, 마 2, 그러면 마이너스 11. 저기 아래쪽에 어딘가 있겠네, 그지? 그래서 조금 더 내려갈게요. 요 정도가 마이너스 11이라고 하면 밑에 어딘가에 이렇게 존재하겠네요. 그래서 직선을 그으면 뭐 이런 식이 되겠죠. 자, 이게 우리가 위에서 봤던 fx 그래프야. 자, 그럼 이제 결론 내려볼게요. f가 항등함수라고 합니다. 그러면 항등함수의 정의만 알아둔다 그러면 이 녀석은 해결이 가능하겠죠. 항등함수는 뭐였냐면 자기 자신이 나오는 함수. 그래서 식을 적어보면 f에다가 만약에 x를 집어넣는다 하면 똑같이 x로 나오는 녀석. 이걸 우리가 항등함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파란색으로 그래프를 그려놓은 게 좌변에 있는 fx 함수라고 한다 그러면 이 녀석이죠, 그죠? 그렇다면 우리는 오른쪽에 있는 함수 x, 즉 y는 x라는 직선을 그려서 같다, 즉 만나는 곳을 한번 찾아볼 거야.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y는 x는 원점을 지나면서 기울기가 1짜리잖아, 그지? 그래서 적당히 그려보면 이렇게 생겼을 것 같아요. 다시 그릴게. 이런 식으로 생겼을 것 같아. 그러니까 가만히 보니 우리가 세 가지 구간으로 나눠져 있었거든. 다시 한번 표현해보면 마이너스 3보다 왼쪽 구간, 즉 마이너스 6이라는 함수값이 나오는 구간에 하나, 그 다음에 마이너스 3 이상 2 이하 사이에 들어있는 구간 하나, 그 다음에 2보다 큰 구간 하나, 이렇게 세 가지 구간으로 나눠져 있었는데 직선을 그어보니, 즉 y는 x라는 직선을 그어보니까 만나는 곳이 세 군데로 보여요, 그죠? 그래서 그걸 만족하는 x값들이, 이거 점 표시해볼게. 여기 교점의 x좌표, 그 다음에 여기 교점의 x좌표, 여기 교점의 x좌표들이 되겠구나. 괜찮나요? 그래서 얘네들의 x좌표를 찾으면 아까 f라는 녀석이 x에서 x로 보내는 거였으니까 출발하는 x의 원소 a, b, c 서로 다른 세 개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 서로 다른 세 개가 x값들이 항등함수를 만족한다라는 게 fx는 x를 만족하는 x값들이니까 우리가 지금 점 찍어 놓은 녀석들의 x좌표를 찾으면 그게 곧 a, b, c가 되겠다. 이렇게 되겠네요. 괜찮죠? 그래서 편의상 이렇게 합시다. 서로 다른 세 개니까 a, b, c 순서대로 크기 관계가 있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그래프에다가 표현해보면 제일 왼쪽에 있는 여기에서의 교점이 A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요 녀석의 교점 X좌표가 B라고 하는 거고, 제일 오른쪽에 요 녀석이 C겠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어요. 그럼 되게 간편해지는 게 먼저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쪽에 있는 Y는 X랑 교점은 결국은 X좌표랑 Y좌표랑 같을 때니까 지금 Y좌표가 마이너스 6이잖아요, 그치? 그러면 X좌표도 당연히 마이너스 6이어야겠죠. A좌표는 마이너스 6이야. 이렇게 찾을 수 있겠고, 그럼 같은 내용으로 C좌표도 찾을 수 있겠죠. C좌표의 Y좌표는 4니까 X좌표도 4가 되어야겠죠. 자, 그럼 마지막 사이에 있는 녀석은 1차 함수니까 1차 함수식을 그대로 들고 와보면 3x-2인데 이 녀석이 y는 x, 즉 는 x라고 같다고 뒀을 때 나오는 x값이 되겠죠. 그래서 정리하면 2x는 2니까 x는 1이다. 이 녀석이 교점의 x좌표 b가 되겠네요. 그래서 a는 마이너스 6, b는 1, c는 4 이렇게 지정이 되어야, 이렇게 세 개의 원소가 x의 원소가 되어야 fx가 주어진 정의역에서 항등함수를 만족하더라. 이렇게 되겠습니다. 넘어갈게요. 괜찮죠? 그래서 요거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래프를 그려봤던 거고, 그냥 생각해보면 결국은 세 가지 구간으로 fx가 쪼개져 있는데 얘가 항등함수가 되는 거는 넣은 게 그대로 나와야 돼. 즉 x를 넣으면 x가 나와야 돼. 그러면 구간별로 보는 거예요. 마이너스 3보다 작은 쪽은 함수값 y값이 마이너스 6이니까 x가 마이너스 6이어야 하지. 왜냐하면 x 넣은 게 그대로 나와야 되니까. 마지막에 있는 x가 2보다 큰 구간에서 4가 나오려면 항등함수가 4가 들어가야겠지. 이렇게 바로 볼 수도 있어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아래쪽에 175번 보겠습니다. 여기는 합성함수를 다루는 문제인데 합성함수 개념을 잠깐 정리하고 요게 문제로 풀어가 볼게요. 뭐 오랜만에 보는 거지만 여기서 여기로 f라는 함수를 먼저 보내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g 함수를 또 보내요. 그러면 f에 있는 정역을 모조리 보내게 되면 물론 이제 치역과 공역이 같아질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공역의 일부분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볼게요. 이렇게 일부분으로 들어가게 될 거야. 요만큼이 f의 치역을 담당하는 거고요. 적어 볼게요. 얘가 f의 치역이면서 다시 이제 G를 출발시킬 애들이 돼요. 사실 G 혼자의 출발점은 지금 파란색으로 치는 이 부분이거든. 이게 이제 G의 정의역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F 다음에 G를 붙여놓으면 F 치역에서부터 다시 출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출발시켜 볼게요. 출발하면 이런 식으로 일부분이
또 대응되는 형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는 이게 표현은 이렇게 되겠죠. 우리가 식을 쓸 때 먼저 출발하는 함수를 뒤쪽 오른쪽에 쓰기로 했어요. 그럼 얘는 표현해 보면 g 합성 f x 이렇게 표현이 되겠습니다. f 먼저 보내고 뒤에서부터 출발해서 f 먼저 보내고 g 보내고 이런 순서야. 그래서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이렇게 되면 표현은 g의 전체 fx를 넣을 거야 이런 의미라서 다시 한번 써볼게요. fx는 위에 적었듯이 f의 치역인데 다시 이 녀석이 g의 x 자리에 들어가는 녀석이야. 그래서 마치 x의 역할을 다시 해야 돼 이렇다는 의미다. 괜찮죠? 그래서 y값 쳐다보고 다시 그거를 뒤에 함수 보낼 때 x로 쳐다보고 이 작업을 계속 해볼 거예요. 합성함수 할 때. 그래서 조금 복잡하게 생겼는데 fx는 세 군데로 쪼개놨어요. 범위를. 그리고 gx는 별도 범위 없이 2차 함수로 정의해놨으니까 gx는 간단한 함수야. 그랬을 때 합성함수 한번 해보세요 입니다. 자, 기억은 간단하니까 바로 한번 해볼게요. f 합성 g에다가 2를 넣으래요. 그럼 표현해보면 얘는 f에다가 g2의 결과를 다시 넣으세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러면 g를 먼저 쳐다봐야겠죠. 뒤에서 해석하기로 했으니까. g에다가 x자리 2를 넣으면 2의 제곱 빼기 2니까 2입니다. 아, 그러니까 얘는 g2 대신에 2를 쓰면 되겠네. 그러면 f2를 구하라는 결과고 f2는 이제 집어넣는 게 2니까 범위에 맞춰가지고 알맞은 식을 가져오면 되는데 2가 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녀석이 이 녀석이거든. 그치? 넣는 값이 x고 그게 2니까 그럼 어디다가 넣어야 돼요? 여기다가 넣어야 돼요. 그럼 2를 여기다가 넣으니까 아 얘는 x자리에 2를 넣으니까 2야 이렇게 되겠다. 알겠죠? 물론 x가 2보다 크다라고 해서 위에도 2지만 저 녀석을 들고 온 게 아니라 지금 집어넣는 여기 x값이 2니까 그 범위에 해당하는 녀석의 함수를 가져와서 거기다가 넣었어요. 왜? 여기다가 넣을 거니까 x에 넣은 거지, 그지? 그래서 첫 번째 기억은 맞다 이렇게 되겠네요. 뭐 이 정도 합성함수에서 함수 값 구하는 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이제 니은 한번 해봅시다. 니은 해석을 좀 천천히 해볼 테니까 잘 따라와 보세요. 니은 지금 좌변 우변 같은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좌변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네. 아까 표현해볼게요. g에 f-x 넣은 걸 다시 g를 보낼 거야. 이렇게 돼 있거든. 그래서 안쪽에 있는 요 녀석을 먼저 해석을 해서 가져올게요. f에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어라. 이것조차도 사실은 x에 마이너스 x를 넣는 합성함수거든. 그래서 요거부터 해석을 먼저 해볼게요. 옆에다가 쓸게. f에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그대로 넣어볼게요. f는 범위가 세 가지로 나눠져 있었는데 지금 x 대신 마이너스 x를 넣고 있거든. 그러면 제일 먼저 2라고 나오는 거는 마이너스 x를 넣어서 마이너스 x가 2보다 클 때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될 거고 x를 모조리 마이너스 x로 갈아 끼우고 있는 중이야. 이해되니 요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있는 x는 x자리에 마이너스 x가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그 다음에 범위는 절대값 마이너스 x가 2 이하일 때 이렇게 바뀔 거야. 이해되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이너스 2가 나올 때는 마이너스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서 바뀐 부분을 다시 한번 표현해 보면 여기가 원래 x자리였는데 마이너스 x로 모조리 지금 바꿔놓은 상태야. 그냥 넣었을 뿐이에요. 괜찮죠? 그래서 우리는 함수를 해석을 할 때 x의 범위가 어떨 때 그 함수식 또는 함수 값이 얼마다 이렇게 따지는 거니까 요 녀석을 범위를 x는 어떤 데로 바꿔볼게요. 그러면 얘 범위는 양쪽에 마이너스를 곱했을 때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범위로 바뀌겠지. 그럼 요 녀석은 절대값 안에 마이너스 있는 건 사실 크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마이너스를 떼고 절대값 x가 2 이하다 라고 표현해도 똑같아요. 마지막 세 번째 여기도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하면 부등호 방향 반대로 돌아가서 이렇게 되겠고 와 그러니까 f에 마이너스 x를 넣은 이 함수는요
빨간색으로 표현했던 x의 범위에 따라서 제일 위에서부터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2가 되고 절대값 x가 2 이하면 즉 요거 풀어주면 마이너스 2랑 요거 한 번만 더 풀어볼게. 요 녀석은 마이너스 2랑 2 사이 이렇게 풀릴 건데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x라는 함수값을 쓸 거고 그 다음에 x가 2보다 크면 마이너스 2라는 함수값을 쓸 거야. 이렇게 바뀌었어요. 요걸 가지고 이제 g에다가 집어넣어 볼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좌변은 그렇게 정리를 할 거고 우변은 있는 그대로 g 합성 f로 바로 가볼게요. 그래서 f가 지금 x가 2보다 클 때 절대값 x가 2 이하일 때 조금 전에 풀었지만 마이너스 2 이상 2 이하일 때 사이값일 때 그 다음 마지막이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이렇게 세 군데로 나눠져 있으니까 그 세 군데를 나눠 가지고 같은지를 확인을 해 볼게요. 첫 번째 x가 제 첫 번째가 뭐지? 2보다 클 때 이렇게 가볼게요. x가 2보다 클 때. 그러면 좌변부터 해결을 해보겠습니다. 좌변은 g 합성 f-x 요거였거든. 그러면 x가 2보다 클 때를 이제 들고 옵니다. 첫 번째 x가 2보다 클 때 여기 있는 f-x가 가져올 녀석은 요 범위에 있는 식을 들고 와야겠지, 그지? 괜찮아요? 요 범위에 누가 있어? 마이너스 2가 있어. 아, 그래서 얘는 여기 있는 f-x 대신에 위에 정리해 놓은 식에서 범위에 맞는 x가 2보다 클 때 범위에 맞는 마이너스 2라는 함수값을 들고 와. 가 되겠죠. 그러면 gx는 위에 식이 딱 정해져 있었거든. x제곱 빼기 2라고 정해져 있었단 말이야. 그러면 x 자리에 마이너스 2를 넣으면 마이너스 2의 제곱 빼기 2니까 4 빼기 2는 2 이렇게 정리가 되겠군. 와, 그러니까 x가 2보다 큰 범위에서는 좌변에 있는 지금 니은에서 확인할 좌변에 있는 g 합성 f-x는 결과가 2로 딱 정리된대. 그럼 우변 비교해봐야겠죠. 우변은 뭐였냐면 g 합성 f였어요. 그래서 g 합성 f는 g fx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헷갈릴까봐 여기가 좌변을 가져온 거고 여기가 우변을 가져온 거예요. 얘네들이 같은지를 비교를 해봐야 돼. 자, 그러면 여기서는 집어넣는 녀석이 fx였단 말이에요. 그럼 fx는 원래 있던 녀석이란 말이야. 그래서 위로 올라가 볼게. 우리는 언제를 봐? x가 2보다 클 때를 봐. 그럼 2보다 클 때를 보니까 어때요? fx는 그 결과를 2로 하고 있어. 그럼 2를 가져오면 되겠죠. x가 2보다 클 때 fx는 2야. 제일 위에 거. 그래서 요 녀석은 g에다가 결과 2를 넣은 거구나. 그러면 gx가 x제곱 빼기 2였으니까 2를 넣으면 4 빼기 2라서 2. 어머나, 얘네들이 같구나를 알 수 있어. 오, 그렇다면 x가 2보다 클 때는 일단 니은 식이 성립돼요. 그렇다고 해서 니은이 맞다라고 할 수는 없잖아, 그지? 왜? 우리 지금 일부분만 본 거거든. 이런 식으로 계속 가볼게요. 그래서 두 번째, 이번에는 사이에 껴있을 때를 봅시다. 절대값 x가 2 이하일 때 이렇게 볼게요. 방식은 똑같습니다. 좌변에 있는 g 합성 f-x 이렇게 또 가져와 볼게요. 는 뭐가 될까? 또 확인. f-x 결과는 얼만데 우리 언제 보고 있어요? 절대값 x가 2 이하니까 두 번째는 요 녀석이고 그때 f-x의 함수 값은 식은 마이너스 x가 되겠다. 두 번째 녀석이었네요. 그래서 f-x 대신에 마이너스 x라는 결과를 쓸 수 있어. 범위를 보고 식을 가져와서 넣었어요. 그러면 gx가 x제곱 마이너스 2니까 x 자리에 마이너스 x를 넣으면 굳이 한번 써보면 이렇게 되겠죠. 마이너스 x의 제곱 빼기 2. 그러면 x제곱 빼기 2 이렇게 되겠군. 좌변 해결했고요. 그 다음에 우변은 뭐였죠? g 합성 f였어요. 그래서 g 합성 f 우변 정리할게요. 그러면 아까 해석했듯이 fx를 먼저 볼 건데요. 지금 파란색 대신 갈아 끼울 거를 찾아올 거야. 그러면 올라가서 두 번째고 그때 fx는 x였거든. x로 갈아 끼우면 되겠구나. 그럼 이 녀석은 g에 여기가 x로 바뀌겠지.
그럼 gx 그대로니까 x제곱 빼기 2가 되겠고 어때요? 얘네 둘도 같은 걸 확인할 수 있어. 얘네들이 같네. 좋구나. 그러면 어머나 첫 번째, 두 번째 구간에서는 전부 지금 좌변, 우변이 같은 걸 확인했어. 그럼 만약에 세 번째 구간에서도 같다 그러면 니은은 같은 합성함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는 여기다가 할게요. 세 번째. 이번에는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 똑같은 방식으로 가볼게요. g 합성 f의 마이너스 x 좌변 해석을 하겠습니다. 는 아까 적어놨던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는 이제 맨 첫 번째 줄이고 그때 결과는 2였어요. 그러니까 빨간색 치는 f 마이너스 x 요거 대신에 2를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g 2가 되겠고 gx는 x제곱 빼기 2였으니까 2를 넣으면 4 빼기 2가 되겠네요. 그 다음에 우변에 해당하는 g 합성 fx 그렇다면 이제 위에 정의되는 함수 fx를 보고요. 파란색 부분 갈아 끼울 것도 찾아올 거야.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구간이니까 여기 보면 맨 밑에 있는 함수값이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래서 마이너스 2로 갈아 끼워. 마이너스 2 갈아 끼워. 그러면 똑같죠? 여기 사실은 1번 했던 거 뒤집어 놓은 상태네, 그치? 그래서 g-2도 x제곱 빼기 2에다가 x자리에 마이너스 1를 넣으면 4 빼기니까 2. 얘네들도 같구나. 그래서 어느 구간을 정의하든 얘네들은 같은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좌변, 우변이 같은 함수다 라고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니은 오케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괜찮죠? 니은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디귿은 봐봐 뭐가 바뀌었냐면 니은에서는 g 합성 f에다가 마이너스 x 넣어서 합성의 순서가 바뀌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디귿을 보면 좌변이 f 합성 g로 바뀌었거든. 그럼 이제 해석을 누구부터 해야 되냐면 gx부터 해야 되는 거야. 그쵸? 그래서 gx를 먼저 쳐다보고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선생님이 왼쪽에다가 여러분 공간이 되려나? 요거 쓱 지울까? 잠시만. 공간이 좀 부족해서 혹시 풀이가 필요한 분들은 선생님한테 달라고 하세요. 디귿 한번 해볼 건데 디귿을 해석할 때 gx부터 해석을 해야 되니까 gx 그래프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다가 조그맣게 그려볼게. x제곱 마이너스 2니까 꼭지점이 0, 마이너스 2예요. 0, 여기가 원점이라고 할게. 그 다음에 여기가 마이너스 2야. 그 다음에 아까 잠깐 봤지만 2를 집어넣었을 때도 2였고 마이너스 2를 집어넣었을 때도 2였어요. 그래서 그래프가 여기는 꼭지점, 여기는 지나는 점, 여기는 지나는 점. 그래서 대략 이렇게 생긴 gx 이차함수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이 녀석을 보고 해석을 할 건데 아까 fx가 쪼개놓은 기준이 어디였냐면 2보다 크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그 다음에 그 사이값 이렇게 됐었거든. 그래서 우리도 쪼개놓을게요. 마이너스 2 기준이 여기일 거고 그 다음에 2라는 녀석의 기준이 여기일 거야. 요걸 가지고 gx를 이제 쪼개서 해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아까랑 똑같이 가볼게요. 첫 번째, x가 2보다 클 때 디귿의 좌변과 우변이 같은 함수 결과로 나오는지를 볼 거야. 그러면 저기 보자. f 합성 g 좌변부터 한번 볼게요. f 합성 gx 이렇게 됐어요. 그럼 잘 봐. 지금 빨간색 치는 부분이 gx인데 우리가 gx부터 해석을 해야 되는데 x를 2보다 큰 쪽을 볼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2보다 큰 쪽은 2가 여기 있으니까 2보다 큰 쪽은 이거 오른쪽이겠지. 그렇죠? 그러면 그 오른쪽을 담당한다 그러면 등원 없으니까 빵꾸 내고 gx 함수값은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겠네. 그러면 2를 넣었을 때 함수값은 2였는데 그거 빵꾸 내고 이 오른쪽으로 x값이 가면 y값은 2보다 큰 쪽으로 가겠죠. 그래프 따라서. 그러니까 이때는 gx라는 y값 함수값이 2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게. 좌변 그래프를 보고 x가 2보다 클 때는 gx라는 함수 값은 y값 2보다 크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어. 왼쪽 그래프를 보고 해결을 한 거예요. 괜찮나요? 그래서 조금 더 이제 편하게 해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꿔볼게요. gx라는 녀석을 t라고 본다 그러면 여기 있는 합성함수는 ft라고 적어줄 수 있는데 여기서 t가 2보다 크다라는 얘기야. 요 녀석이 2보다 크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우리가 fx를 해석할 때 집어넣는 녀석이 2보다 클 때, 즉 정의로 다시 돌아갈게요. 집어넣는 녀석이 x인데 x가 2보다 크면 그 결과가 2라고 돼 있잖아, 그치? 그러니까 t가 2보다 크면 그 결과는 2가 되는 거네. 제일 위에 거네. 그래서 이때는 는 2라고 볼 수 있겠어요. 이게 이제 디귿의 좌변이 되는 거고, 우변 해석해 봅시다. 이번에는 G 합성 F 이렇게 되겠죠. 요거는 니은에서 많이 했으니까 바로 가볼게. 집어넣는 fx부터 해석을 할 건데 우리 방금 보고 왔듯이 x가 2보다 크면 fx는 제일 위에 있는 함수값 2를 가져다 써야겠죠. 그러면 g2로 바뀔 거고 g2는 gx가 x제곱 빼기 2니까 2를 넣으면 4 빼기 2라서 2 이렇게 되겠고, 와, 그래서 결과가 같은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x가 2보다 클 때 디귿의 내용이 맞구나, 같구나. 두 번째 사이값으로 정리해 볼게요. 절대값 x가 2 이하일 때를 보자. 그러면 이제 gx를 또 좌변 해석할 때 gx를 먼저 봐야 되니까 gx 한번 볼게요. 절대값 x가 2 이하다라는 의미는 조금 전에 해석을 했지만 같은 의미로 사이값 마이너스 2에서 2 이렇게 범위를 가져갈 거야. 그러면 gx의 해석을 먼저 한다 그러면 아까 같듯이 마이너스 2는 여기고 2는 여기면 여기 사이를 보겠다라는 얘기네. 등호도 있으니까 얘네들의 경계를 포함해서 본다라는 거는 지금 빨간색으로 칠하는 그래프만 보겠다는 얘기야. 그러면 이 함수 결과 y값이 제일 높게는 2라는 값이 존재하는 거고 제일 낮게는 마이너스 2가 존재하는 거야. 맞지? 그래서 다음과 같이 쓸 수 있겠어요. 이렇게 되면 gx라는 녀석은 함수값인데 gx라는 녀석은 제일 아래쪽에 꼭지점에 해당하는 마이너스 2보다는 크거나 같고 제일 위에 2 또는 마이너스 2를 넣은 함수값 2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런 범위를 갖게 돼요. 자, 그래서 조금 전에 좌변 f 합성 gx 요거부터 해결을 해볼 건데 방금 봤듯이 gx라는 녀석이 위에 범위를 가지는 마이너스 2에서 2까지야.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를 t로 바꾼다라고 한다 그러면 요게 이제 t가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ft를 해석을 하는 건데 t가 마이너스 2에서 2 사이를 갖는데 그러면 fx에서 두 번째 있는 범위에 들어가는 거거든. 그러면 두 번째 있는 범위에 들어가는 거니까 누굴 와요? 그냥 x가 튀어나오면 돼요. 맞죠? 그래서 얘는 x가 튀어나오니까 요게 그냥 t 이렇게 튀어나오면 되겠죠. 그럼 t가 누군데 우리 gx로 뒀던 녀석이었어. 그래서 걔가 누군데 x제곱 빼기 2라는 녀석이야. 이렇게 되겠습니다. 좌변 해석을 한 거예요. 중간에 t로 바꾸는 게 조금 번거로울 수도 있는데 요거를 생략하고도 해석이 충분하면 그대로 gx 꺼내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변에 해당하는 g 합성 f 요거 볼게요. 짠, 이렇게 되면 자 이제 fx 해석하는 건데요. 주어진 x의 범위가 절대값 x가 2 이하니까 중간에 있는 그때 함수값이 x였거든. 그러면 얘는 gx가 되는 거고 결과가 똑같군. 이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파란색 부분이 주어진 경계 기준에 따라 x로 그냥 바뀐 거야. fx 처음에 정했던 그 녀석이에요. 괜찮죠? 그래서 여기서도 같구나를 확인했어. 마지막 세 번째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을 때를 보자. 그럼 아까 해석했듯이 gx부터 좌변 보기 위해서 gx부터 해석을 하고 올게요. 마이너스 2보다 작다. 그러면
마이너스 2는 여기 있고요. 마이너스 2보다 작으면 오른쪽으로 이렇게 그래프가 그려지니까 와, 첫 번째 해석했던 녀석이랑 똑같구나. 마이너스 2일 때 함수값이 2고요. 마이너스보다 작아지면 그 위쪽으로 쭉 올라가니까 함수값, 즉 gx는 2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또 적고 올게요. 이렇게 되면 함수값 gx는 2보다 크다라고 정의가 돼요. 따라서 또 합성함수 계산해 볼게요. f 합성 g 녀석은 빨간색으로 칠하는 요 녀석이 바로 갈게 2보다 커. 그러면 fx 자리에 적용되는 어떤 값이 2보다 커. 그럼 제일 위에 있는 집어넣는 게 2보다 크면 제일 첫 번째 있는 2보다 크다는 범위에 정의되어 있는 함수값 2를 쓰게 되겠죠. 아, 그래서 이때는 f의 결과가 2가 나와야겠군. 이렇게 바로 올 수 있겠어요. 집어넣는 게 2보다 크니까 f의 정의에 따라 2보다 큰 걸 넣으면 2가 나와야 돼. 이렇게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우변에 있는 g 합성 f 요거 봅시다. 자, x가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구간을 보고 있으니까 위에서 세 번째 fx의 결과는 마이너스 2였어요. 그래서 얘는 g에 마이너스 2를 넣은 거랑 같다. 그럼 gx는 x제곱 빼기 2니까 마이너스 1을 넣으면 4 빼기 2라서 2. 세 번째도 어때? 결과가 똑같다. 그러면 우리가 세 가지 구간으로 쪼개서 좌변 우변을 비교를 해봤는데 셋 다 같았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결론 디귿도 같은 함수야 라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어요. 다음 장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 풀이할 거는 176, 그 다음에 178, 179고요. 177번 같은 경우는 지금 단계에서는 안 풀겠습니다. 이거 풀어봐야 지금 크게 의미가 없어서. 그래서 176, 178, 179 이렇게 세 가지 한번 볼게요. 잘 따라와봐. 주어진 x, y, z 집합이 있습니다. f는요 x에서 y로 보내고 그 다음에 g는 y에서 g, z 집합으로 보내는 함수래요. 대응 관계는 뭐 모르겠어. 그런데 첫 번째 가족관 f는 1대1 대응이래요. 요거 의미를 한번 적어 놓읍시다. 1대1 대응은 (1대1) 함수여야 하면서 치역과 공역이 같은 함수를 1대1 대응이라고 해요. 근데 이렇게 외워놓고 응용이 잘 안 될 때가 많죠? 그래서 1대1 함수는 서로 다른 데로 가세요 였고요. 치역과 공역이 같다는 얘기는 빠짐없이 대응되어야 해. 그러니까 빠짐없이 대응되는데 하나씩만 가 이런 얘기예요. 맞지? 그래서 누가 F가 그렇다래. 다시 한번 해석해보면 F는 X에서 Y로 보내는 거니까 1, 2, 3, 4가 출발해서 2, 3, 4, 5로 대응이 되는데 서로 다른 한 군데로 다 대응이 돼야 돼 라는 얘기야. 알겠죠? 그러니까 1이 간 곳을 2가 갈 수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나 조건 볼게요. X랑 Y의 교집합에 원소 X가 들어있으면이에요. 그럼 교집합 한번 봅시다. X랑 Y는 1, 2, 3, 4와 2, 3, 4, 5니까 2, 3, 4가 교집합의 원소네요. 그래서 그대로 적어보면 얘는 2, 3, 4 이렇게 집합이야. 교집합이. 그러니까 어떤 원소 X가 2, 3, 4 집합에 들어있으면 즉 2거나 3이거나 4거나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소 2, 3, 4면 걔네들은요 집어넣으면 G에다가 F에다가 각각 똑같은 X를 집어넣었을 때 빼면 1이더래. 다시 말하면 G의 함수값이 F 함수값보다 항상 1이 크대요. 이걸 굳이 한번 나열해보면 이렇다는 얘기야. 2를 집어넣으면 G2 빼기 F2는 1이어야 한대. 즉 G2가 F2보다 1 커야 된대. 같은 의미로 3을 집어넣으면 이제 이렇게 써볼게요. 이 항에서 3을 집어넣어보면 F3보다 1이 커야 된대. 4를 집어넣어도 G4가 F4보다 1이 커야 된대.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누구? 2, 3, 4 원소는 그렇다네. 알겠죠? 2, 3, 4 원소. 그래서 요걸 가지고 이제 체크를 한번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밑에다가 한번 하나씩 가볼게. 먼저
지금 대상이 2, 3, 4인데 누구를 해석하고 있냐면 G2, G3, G4 거기에 맞춰서 F2, 3, 4 이렇게 해석을 할 거거든요. G는 어떤 애인지 봅시다. G는 Y에서 Z로 보내는 녀석이란 말이야. 그럼 Y는 2, 3, 4, 5고 Z는 3, 4, 5야. 그러니까 4개를 3개로 대응시키는 함수가 G라는 함수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Z에 들어있는 원소가 3, 4, 5 3개인데 여기 중에서 제일 큰 O 한번 볼까요? 또는 F도 해석을 할 거니까 F에서 제일 큰 도착하는 쪽 Y의 제일 큰 원소 O 이렇게 한번 볼게요. 먼저 F부터 해석해 볼게. 만약에 F에다가 뭔가를 넣었는데 그 녀석이 O를 만족한대요. O를 만족한다라고 가정해보자. 그런데 여기 집어넣는 X가 위에 나 조건에 있는 녀석처럼 2, 3, 4가 들어간다고 생각해 볼게요. 2 또는 3 또는 4가 들어간다고 생각해 볼게. 괜찮나요? 이렇게 되면 아까 2, 3, 4는 제약 조건이 뭐였냐면 F보다 그 숫자를 넣은 F 함수값보다 하나가 더 큰 게 G의 함수값이었어. 맞지?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된다면 2, 3, 4를 넣은 G였죠? 2, 3, 4를 넣은 GX의 함수값은 F의 함수값보다 큰 얼마? 6이 돼야 되거든. 그런데 G의 공역에 해당하는 Z의 집합 안에 들어있는 원소는 제일 큰 게 5야. 6이라는 원소가 없죠. 이건 뭐야? 모순점이 발생한 거야. 이런 경우는 나올 수 없다는 얘기야. 맞죠? 2, 3, 4의 제약이 G의 함수값이 F 함수값보다 하나가 크다라고 했는데 F의 함수값이 5가 된다라고 가정을 하니까 G의 함수값은 6이 돼야 돼서 없는 원소가 대응이 돼야 돼. 안 된다고. 괜찮나요? 그러면 2, 3, 4는 절대 5로 대응시킬 수 없다라는 결론이야.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볼게요. F 그리고 대응 관계 볼게요. F. F는 X에서 Y로 보내는 거니까 1, 2, 3, 4를 2, 3, 4, 5로 3, 4를 2, 3, 4, 5로 가는데 출발하는 원소 2, 3, 4는 절대 5로 대응할 수 없다가 결론입니다. 맞죠? 모순점이 발생하니까. 그러니까 남은 애는 누구야? 2, 3, 4는 5로 갈 수 없으니까 아까 1대1 대응이어야 한다 그랬거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1이 5로 가줘야 돼.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은 결론이 F1, 1은 F를 통해서 5로 대응이 돼야 돼. 요거를 하나 알 수 있어요. 1대1 대응이기 때문에 2, 3, 4는 5를 제외하고 나머지로 1대1 대응으로 갈 거고 그러면 남아있는 원소 5로는 1이 대응될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표현을 이렇게 해볼게요. F를 통해서 그렇다면 2, 3, 4라는 출발하는 원소들은 결국은 F를 통해서 2, 3, 4로 와야 하거든요. 1대1 대응이 되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이 집합이 잘 봐. 2가 2로 갈지 3이 3으로 가고 4가 4로 갈지는 몰라. 2가 4로 가고 3이 2로 가고 4가 3으로 갈 수도 있고 뭔지는 모르겠어. 그런데 결국은 얘네들이 2를 보낸 함수값이고 3을 보낸 함수값이고 4를 보낸 함수값일 거란 말이야. 맞죠? 그렇다면 얘네 둘이 지금 같은 건데 우리 gx를 해석할 때 gx는 여기다가 플러스 1을 한 게 결과였거든요. 플러스 1을 한 걸 다시 한번 써볼게요. 플러스 1을 하게 되면 2에다가 플러스 1을 하면 3, 그 다음에 3에다가 플러스 1을 하면 4, 4에다 플러스 1을 하면 5가 되는데 그 함수가 누구랑 같아야 되냐면 F2에다가 플러스 1을 한 게 G2거든. 그래서 G2 F3에다가 플러스 1을 한 게 G3이거든. G3, G4 이렇게 조건을 반영할 수 있어요. 같은 X값을 넣었을 때 2, 3, 4에 대해서는
gx가 fx보다 1 크다라고 했으니까. 짜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g2, 3, 4를 보내면 어떤 대응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3, 4, 5가 나오도록 대응이 된다는 얘기야. 괜찮나요? 자, 그래서 이제 옳은 거 한번 골루로 가봅시다. 기억해봐. G 합성 F의 치역은 Z다라고 했는데 치역, 여기서 치역은 실질적으로 대응된 녀석을 말합니다. 그죠? 다시 한번 볼까? G 합성 F는 뒤에서부터 해석하는 거니까 G 합성 F, 그러니까 F를 보내고 나서 그 다음에 G를 보내는 건데, 가만히 보니까 F는 아까 1은 5로 간다라고 했어요. 그치? 1은 5로 간다라고 했고, 그 다음에 2, 3, 4는 어떤 대응인지는 모르겠지만 결국은 2, 3, 4로 대응이 된다라고 했어. 그런데 그 2, 3, 4로 대응돼서 다시 G를 갈 거잖아? 우리 합성했으니까. G를 다시 2, 3, 4를 출발시키면 결국은 3, 4, 5로 어떻게든 대응이 된대. 3, 4, 5로 하나씩 대응이 된대. 그러니까 Z에 있는 원소 3, 4, 5인데 그게 하나씩 다 대응되는 거야. 와, 여기 빠짐없이 다 대응되는 거네? 그러니까 치역의 원소는 Z 그대로 3, 4, 5가 맞구나, 이렇게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치역은 Z다, 맞는 얘기, 이렇게 되겠죠. 그 다음에 니은 봅시다. F 역함수의 5를 구해보세요. 그게 2 이상이니 했는데 아까 우리 F1은 5라고 구해놨거든? 그쵸? 그러면 우리 역함수 얘기는 아니까 여기 넣는 것과 나온 것의 자리를 바꾸면 1대1 대응에서는 역함수 존재하고 인버스가 붙는다고 했죠. 그래서 F 인버스에 5를 넣으면 1이었어. 요거까지 성립한단 말이야. 그러면 니은은 F 인버스 5가 1인데 1이 2 이상이니? 그거는 아니네요. 그죠? 그래서 2번은 니은은 틀렸다. 이렇게 되겠다. 이제 마지막 해봅시다. 디귿 여기다가 적을게요. F3, G2, F1 이렇게 됐는데, 자, 아까 F1은 5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적어볼게. F3보다는 G2가 크고 F1은 5였으니까 5보다 작은 이런 값들이라면 이걸 전제를 했어요. 그랬을 때 F4와 G2를 더하면 6이 되는지 요거를 보재. 그럼 여기서는 딱딱 아까 대응 관계가 어떤지를 모르겠는데 그걸 구체적으로 한번 확인해 보라는 얘기거든. 그래서 여기서부터 해석을 하고 그 다음에 거꾸로 F3까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G2, G2가 5보다 작아야 되니까 G2가 4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아까 집어넣는 원소 2, 3, 4는 G와 F의 관계가 있었거든. G가 F보다 하나가 크다. 반대로 얘기하면 F가 G보다 하나가 작다거든. 그러니까 F에다가 2를 넣은 건 G2보다 하나가 작아야 되니까 3이야.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괜찮나요? 그래서 상황을 잠깐 그려볼게. F부터 볼게요. F 얘가 1, 2, 3, 4였고 맞나? 1, 2, 3, 4에 2, 3, 4, 5 이런 상황에서 F1은 5라고 고정이 되어 있었고요. 아까 그 다음에 G2를 4라고 가정했을 때 F2는 3이거든요. F2는 3 이렇게 대응이 될 거야. 자, 그러면 F3이라는 녀석은 위에 가정해서 여기 F3이라는 녀석은 위에 가정해서 G2보다 작아야 하니까 이걸 한 번 더 써보면 F3은 G2, 4보다 작아야 돼요. 그쵸? 그러면 이제 3이 대응될 수 있는 게 F를 통해서 대응될 수 있는 게 2랑 4 둘 중에 하나란 말이야. 왜? 1대1 대응이었으니까. 그런데 4보다 작은 값으로 대응이 돼야 되니까 그렇다면 F3, 3은 2로 대응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기 결론은 F3은 2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니까 F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4는 4로 대응될 수밖에 없겠다. 마무리네, 그치? 그래서 F4는 4야. 이렇게 될 수 있겠군. 오, 그러면 얘는 성립하는 내용이네. 그래서 위로 올라가서 그걸 만족했을 때 F4와 G2를 더해보세요 라고 했어요. 표현해볼까요? F4는 4였고요. G2는 4였어요. 그래서 여기 결론은 F4와 G2를 더한 게 4 더하기 4니까 8이야. 이런 결론이 나왔어. 그러면 6이다 라고 했으니까 일단 얘는 안 되네, 그지? 안 된다야. 그런데 이런 경우만 있니? 아니요. 또 다른 케이스를 봐야겠지. 얘는 안 되고. 그럼 두 번째로 넘어가서 아까 G2부터 해석을 했으니까 이제 5보다 작은 4 말고 그거보다 작은 3 가져와 봅시다. 그래서 G2는 4보다 하나 작은 3이라고 가정을 해보면 F는 그거보다 F2죠. F2는 그거보다 하나가 작아야 되니까 2 이렇게 되는 거야. 이것도 보기 편하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한번 보겠습니다. F를 그려볼게요. F 1, 2, 3, 4 2, 3, 4, 5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1은 5로 고정이 되어 있고요. F2는 2는 2로 가세요 라고 했어요. 이게 지금 고정된 거야. 괜찮죠? 그리고 다시 한번 가정하기를 디귿에서 F3은 G2보다는 작아야 된대. 그러면 적어볼게요. F3은 G2가 3이니까 3보다 작아야 한대요. 그럼 봐봐. 대응되는 3이 대응되는 데를 찾고 있는데 3보다는 작아야 한대. 그런데 2는 이미 2가 대응되고 있어서 그걸 제외하면 대응될 애가 없어. 큰 건 안 된다 그랬잖아 방금, 그치? 그러니까 여기는 1대1 대응을 만족시키는 원소가 없어. 이 녀석은 F가 1대1 대응이다에 위배되는 상황이 돼요. 대응이 없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는 없더라. 여기까지 괜찮나요? 그러면 G2가 2일 때, 1일 때는 할 필요 없지 사실. 1 있나? G2가 3, 제일 작은 원소가 3이니까 사실 다른 원소는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케이스가 끝났어. 그러니까 디귿에서 가정한 F3보다는 G가 크고 그거보다는 5가 크다를 만족하는 케이스는 이렇게 두 가지 케이스밖에 없는데, 두 가지 케이스에 대해서 하나는 성립하는 함수를 구해봤지만 결론이 달랐고요. 하나는 함수가 성립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디귿을 만족하는 건 없다야. 알겠지? 가정을 했을 때 만족하는 건 없다. 이건 틀렸다는 얘기야.